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치 하나의 종목처럼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 증시는 다른 주요국 대비해서도 더 큰 민감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 대비 이 유가, 에너지 수입에 더 의존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 해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 경제가 반도체 대형 기술주 위주로 호실적 전망이 예고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고 단기간에 10% 안팎의 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전문가들은 아마 시장이 펀더멘털보다는 투자 심리에 더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해석이 더 우세한 상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즉 시장이 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뉴스를 소화하느라 방향성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하나 뉴스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레디 개장 시그널이 오늘도 다양한 시그널들 포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레디 개장 시그널 라이브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남겨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박서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안팎으로 바람이 거셌던 하루였는데요.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전쟁 불안감까지 조성되면서 시장 전체의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여기에 내마녀의 날까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요일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은 강하게 문을 열었지만 오전 내내 서서히 밀려 내려갔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이 더욱 깊어지는 구간도 연출됐는데요. 장 막판 소폭 회복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0.48% 하락한 5,58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다가 오후 들어 파란불로 전환되는 위기도 있었는데요. 후반쯤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며 약 1% 오른 1,148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조 3,831억 원을 팔아치우며 강한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개인이 2조 291억 원을 사들이며 맞섰고 기관은 775억 원 소폭 순매수에 그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5,064억 원, 기관이 2,531억 원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6,867억 원 팔아치우며 홀로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이오주, 공시 한번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기 쉽지 않죠. 금감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을 전면 손보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지금까지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할 때 좋은 것만 보여주는 이력서를 써왔다면 앞으로는 단점과 리스크도 솔직하게 적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사들의 예상 영업이익과 실제 실적을 비교했더니 괴리율이 216%에 달했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 공모가가 거품인지 아닌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정보가 투명해질수록 묻지마 급등락도 줄어들면서 바이오 시장 자체도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2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빼갔습니다. 주식시장에서만 약 19조 원이 나갔는데요. 전체 순유출 규모도 역대 2위입니다. 5개월간 이어지던 외국인 순유입 흐름이 단번에 뒤집힌 건데요.
이유를 보면 국내 증시가 많이 오른 만큼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컸고 AI 투자 불확실성도 한몫했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엔 오히려 57억 달러가 유입됐는데요. 외국인이 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는 흐름, 그만큼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이 신중해졌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은 내마녀의 날을 맞아 변동성이 커지면서 종목별로도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1.11% 하락하며 19만 전자를 다시 내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일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음에도 2.62% 하락했고요. 현대차는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기아는 3.09% 오르며 현대차와 대조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는 강세 보여줬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속 LNG 운반선 발주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조선사의 수주 모멘텀이 이어진 덕분인데요. HD 현대중공업 2.37%, 삼성중공업 7.12% 올랐습니다. 또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전쟁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9%, LIG 넥스원 1.75%, 한화시스템 3.11% 등 방산주가 일제히 견조한 흐름 이어나갔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전거래일 24.48% 급등했는데요. 장중엔 52주 신고가인 13만 5,3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배경은 유가입니다. 잠깐 80달러 선대로 내려앉았던 WTI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서 다시 치솟았습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데요. DS투자증권은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꼽으면서 미국 시장 수요까지 흡수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 불안이 길어질수록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폴라리스 AI입니다. 전거래일 30% 올라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미국 엑손의 안티드론 시스템 디드론의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불을 붙였습니다. 드론 방어 시스템은 중동 사태 이후 방산 수요가 커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어 시장에 관심이 쏠린 건데요. 다만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7.7% 줄었고 영업 손실 폭도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4월 7일부터 28일까지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주식 병합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호재에 올라탄 상한가인 만큼 실적 개선이 실제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시그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 시장,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물밑에서 큰 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태양전지로 꼽히는 텐덤셀은 기존보다 효율을 50% 끌어올린 기술인데요. 2027년 상용화를 앞두고 지금 국제표준 선점 싸움이 한창입니다. 표준을 잡는 기업이 전 세계 시장에 룰북을 쓰게 되는 건데요. 중국은 이미 생산 라인을 깔고 기술위원단까지 파견했고요. 우리 한화큐셀은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워싱턴 DC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열리는 회의가 분수령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첨단 무기부터 전기차까지 없으면 안 되는 산업의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히토류 재고가 딱 2달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71%가 중국산인데다 고급 히토류는 사실상 전량이 중국산인데요.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미국 첨단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단순 테마가 아니라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는 이슈에서 이번엔 결이 다른 겁니다. 전일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11.59%, 성한 머티리얼스 3.11% 올랐고요. 중국발 수출 통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테마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시죠.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1.56% 하락하면서 46,600선에 내려앉았습니다.
나스닥 1.78%, S&P 1.52%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10개 종목 중 월마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려앉았는데요. 엔비디아 1.54% 내렸고요. 애플은 1.94% 하락했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실속형 노트북 맥북 네오의 판매량이 400에서 500만 대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보급형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한다면 글로벌 노트북 시장의 경쟁 구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알파벳은 1.69% 내리며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구글 지도에 자사 AI, 제미나이를 결합한 에스크맵스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길찾기를 넘어 마치 대화하듯이 장소를 탐색할 수 있다는 건데요. 1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지도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75%, 아마존은 1.4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는 2.55% 하락하며 빅테크 중 가장 두드러진 낙폭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은 차세대 네트워크 스위치 칩인 토마호크 6 패밀리가 현재 본격 양산 출하에 돌입했다고 밝혔지만 1.64%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전기차 수요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3.14% 급락했습니다. 반면 월마트만은 유가 급등 속 방어주로 자금이 몰리며 1.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쉐브론입니다. 간밤 2.7% 올랐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 시총 20위 종목 중 오른 건 에너지주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반도체도 빅테크도 줄줄이 무너지는 날 쉐브론은 오히려 활짝 웃은 셈인데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하고 페르시아만에서 선박 피격 소식까지 이어지자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란은 심지어 유가가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에너지주엔 순풍이 부는 참 아이러니한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어도비입니다. 전거래일 1.3% 하락한 270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사실 이날 어도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락이었는데요. 참 얄궂은 하루였습니다. AI 기반 창작 도구들이 쏟아지면서 포토샵, 프리미어로 대표되는 어도비의 밥그릇을 빼앗을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인데요. 잘 벌어도 앞으로가 걱정된다는 거죠.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시장의 박수를 받지 못한 어도비. AI 시대에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마이크론입니다. 전거래일 3.19%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동 상황이 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카드를 계속 써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자마자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브렌트유가 9% 넘게 치솟으며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반도체와 빅테크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마이크론도 그 파도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는 유가를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당분간 중동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금선물은 1.03% 하락한 5,125달러 선에 거래 마쳤고요. 은선물은 0.49% 하락한 85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상황과 간밤 미국 증시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며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지 확인해봐야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실시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1%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 1.56%, 나스닥이 더 크게 밀렸습니다. 1.78% 하락 마감, S&P 500 지수도 1.52% 밀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크게 밀렸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새벽부터 속보가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강경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사실상 연장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WTI는 전장보다 9.92% 상승하며 95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7% 상승, 9% 급등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신용시장에서 지금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모신용 시장이 불안을 초래하면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사모신용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도 발표됐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21만 3천 건이 청구가 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1,000명이 감소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컨센보다 소폭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 통해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빨간색, 상승하는 종목은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히트맵. 한눈에 봐도 오늘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특히 은행주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모대출 위험 노출도가 높은 관련주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건스탠리가 약 4%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JP모건과 US 뱅코프는 각각 2%, 1% 하락, 그리고 블루아워 캐피털, 블랙스톤도 5% 가깝게 낙폭을 키우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투매 현상이 짙었습니다. 애플 2%, 엔비디아도 1.15%, 마이크론이 어제 좀 상승했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3% 넘게 밀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에너지주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초록불을 킨 채 상승한 채 마감했고요. 방어적 성격을 지닌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에는 자금이 들어온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내용들 살펴봐야겠죠. 글로벌 이슈 브리핑 통해서 차근차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속보로 전해진 내용인데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파가 첫 공식 성명을 가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적을 압박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유도했고 미증시 3대 지수 크게 밀렸었죠. 순교자의 피해에 대한 복수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걸프 지역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에 즉각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들을 촉구했고요. 전문가들은 지금 발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첫 곡식 입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란의 공식 전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란 측에서도 성명을 천명한 그런 자리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전 양상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라크 바스라 항구 인근에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당했고요. 화염에 휩싸인 사건이 있었고요. 또 오만 측에서도 항구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멀리 있는 지역까지도 공격이 단행되었다는 점까지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란의 해상 공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걸프 국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양상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 지금 유가를 자극하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에 간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미국에게 이득이다. 우리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라며 비즈니스맨다운 면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이란의 핵무기 저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중부사령부도 강력한 발언을 간밤에 남겼는데요. 중동 내 미국 지역의 자산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명했고요. 이란의 도발, 영내 안정과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며 강경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해서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긴 상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지금 국제 유가가 아무래도 급증하고 있다 보니 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이 미국 항구간 물품 운송 시 미국산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이 존스법을 한 달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오늘 아침에 들려왔습니다. 이 점까지 챙겨드리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들 살펴볼 텐데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지금 지속성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협 안에서 지금 봉쇄 현황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해협 안에 있는 발목긴 선박이 600척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1000척이 넘어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쟁이 내일 끝나더라도 선박이 실질적으로 빠져나오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LNG 운반사 CEO는 지난 홍해 사태 때 후티 공격 중단 이후 정상화까지 최소 6개월이 걸렸다며 이번 호르무즈 사태에도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시사성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공격 중단만으로는 이 정상화가 부족하고 이 선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플러스적인 코멘트까지 남긴 상황입니다. 지금 사우디 아람코에서 일부 우회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이 봉쇄된 물량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봉쇄가 길어질수록 이 전 세계 정제 연료 시장까지 조여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해군 호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필요하다면 미 해군이 호위를 하겠다 이런 글을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기에 의구심을 내놨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가장 좁은 구간 폭시 약 34km인데 만약에 이란이 여기에 이 드론을 혹은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불과 몇 초 만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굉장히 불안한 또 경계를 가져야 하는 구간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직 제독의 발언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구역은 이란의 킬박스다. 즉 죽음의 상자라고 비유를 한 건데요. 호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선박 한 척에 호위 군함 2척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공격을 막을 시간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렇게 또 해저에는 지금 길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 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싸움을 완전히 멈추지 않는 한 해협은 정상화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국제 유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 IEA에서 이 역대급 최대 규모의 배럴을 내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축유 방출에 대한 소식도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지금 $100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 사우디 아람코 CEO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이슈가 또 장기화될 경우 세계 원유 시장에 굉장히 재앙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어떻게 대응했었죠? 국내 정유주들 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정유사 재고평가이익, 즉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붙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중앙 에너비스는 8%대 상승불 켰고요. 흥국석유, 한국안콜유전도 1%대 상승불, S오일까지 모두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이요. S오일을 향한 신용 잔고가 3월 들어서 524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정유사들을 향한 러브콜이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오늘부터 이 유류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한국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정유업계 관련주들 시세를 냈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가 지속될 경우 정유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유 수입이 지금은 300만 배럴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원유 수입이 160만 배럴로 떨어질, 즉 반토막이 될 전망이 있고요. 또 민간 원유 재고가 지금 3,800만 배럴을 가지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이 속도로는 소진시 4월이면은 바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석유 제품 감산 고비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는데요. 정유업계뿐만 아니라 석화업계도 더 빠르게 그리고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원유를 정제할 때 저희는 이제 휘발유뿐만 아니라 나프타도 함께 생산이 됩니다. 이 나프타는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요. 나프타를 통해서 에틸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학 제품의 뼈대를 만드는데 이것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NCC입니다. 이 NCC에서는 통상 지금 나프타에 대해서 2주에서 3주치만 보유를 하는 게 통상인데요. 대체 원료가 없는 상황이고 비축 비용이 워낙 높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많은 기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프타 관련해서도 즉 석유 업계에서도 3월 2주차까지는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내려갈 예정인데 4월 초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나프타가 운반이 되지 못할 경우 아예 공장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리포트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나프타라는 물질이 자동차나 IT, 건축, 섬유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난까지 지금 우려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이슈들 국내 증시, 국내 업계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된 뉴스들 계속 팔로우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 하나 살펴볼 텐데요. 어제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01조도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배경 살펴볼 텐데요.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소잔을 쓰겠다며 301조를 조사를 착수한 건데요. 현재는 글로벌 관세가 10%에서 15%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의회 비준이 없이 7월이 되면 효력이 만료되는 한시적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7월 전까지 새로운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논리, 근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국을 포함해서 40여 개국을 동시적으로 조사할 예정인데 지금 이 시각 한국에는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부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으로 15% 관세를 가져가기로 예상이 또 얘기가 된 바 있고 일본과 중국, EU까지 전반적인 경쟁 구도를 가지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타겟팅을 받아서 조사를 받는 또 조치를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할 수는 없는데요. 이 301조가 관세율이 상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 중국, 또 대만과의 협상에서 그쪽 상황이 우리보다 더 유리하게 정리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같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관련된 이슈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증시 크게 밀렸었고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도 7%대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장 출발합니다. 프리장에서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파란불이 짙었었는데요. 오전장 여전히 좀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스피 이 시각 3% 넘게 3.42% 밀리면서 5,3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769개 집계되는 반면 상승하는 종목이 지금 100개 미만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마찬가지로 2.39% 밀리면서 1,1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1,432개, 상승하는 종목이 180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통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강하게 매수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6,142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2,600억 원, 기관도 3,200억 원 강하게 좀 물량 출회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350억 원 소폭 물량 던지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275억 원, 97억 원 소폭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1,700억 원 가깝게 물량 던지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지금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프리장에서 그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종목들 혹은 조선주 안에서는 좀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오전장에서는 일제히 밀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3%, 4%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제히 하방 압력받은 가운데 기술주가 크게 밀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낙폭을 키운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걸 반영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투매 현상이 짙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3%대 낙폭,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4%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 프리장에서부터 밀리고 있고요. 오전장에서도 지금 파란불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장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2.59%, 3%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4%,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와 함께 4%대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볼게요. 에코프로, BM 각각 3%,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상승하면서 그래도 플러스권에 마감하는 데 일조했었죠. 하지만 이 시각 바이오주, 지금 리가켄 바이오를 제외하고 보로노이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펩트론도 지금 양전했네요. 삼천당 제약도 지금 1.91%, 2%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ABL 바이오 2% 하락세, 리노공업 3%, 4% 가깝게 하락장 연출되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와 펩트론, 보로노이 각각 2%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보로노이는 지금 9% 가깝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상황 체크해 봤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유현지입니다. 어제는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던 날이었는데요. 변동성이 극심할 거라 예상했지만 다행히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비축유 방출 선언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유가 상승에 어제 원전과 에너지 업종 강세를 뿜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통신 장비 업종도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4가지 주요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4가지 섹터, 통신 장비, 신재생 에너지, 원전, 조선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섹터, 통신 장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AI 반도체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숨은 조력자로 부각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어제도 통신 장비 관련주 강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승 배경은요. 가장 먼저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데이터 센터용 광 케이블과 광섬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과 같은 주요국들이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죠. 차세대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기 위해서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추론하고 분석해서 움직이는 로봇을 활용하려면 이 데이터 송수신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가 움직이는 길인 이 통신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실제로 미국 통신사 AT&T는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의 광섬유와 위성통신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6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계속 확산되면서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광 케이블과 광섬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주들 역시 강한 상승세 기록했는데요. 그중 대한광통신은 전일 상한가에 이어 어제도 장중 20% 넘게 치솟았고요. HFR, 솔리드, KMW 같은 종목도 상승 랠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랠리가 이어지는 데에는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미국발 호재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광통신 업체 2곳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서 어제는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무선 접속망인 AI랜 장비에 대해서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AI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무선 접속망 네트워크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효율과 안정성을 높인 기술입니다. 기지국이 단순한 통신 장비가 아닌 소형 AI 데이터 센터처럼 동작하는 구조인데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같은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통신 장비주에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섹터죠.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요동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시선은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 장담과 다르게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선 태양광 관련주인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K 이터닉스,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수소발전 수혜주로 떠오른 한선 엔지니어링 역시 상한가 안착하면서 뜨거운 투심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코덱스 원자력 SMR 같은 대체 에너지 관련 ETF 상품이 최근 일주일간 상위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모멘텀도 더해졌는데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다가올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은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세제 혜택을 축소했었는데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경우 이 보조금과 대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 에너지 안보의 핵심 섹터로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 섹터는 원전입니다. 원자력 또한 대안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중이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탈원전을 외쳤던 유럽 국가들도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SMR 기업들에게 투자를 늘리면서 이전부터 원전주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새로 설립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호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호 프로젝트 사업으로 에너지 원전 분야가 유력한 후보로 뽑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 건설에 강점이 있는 만큼 미국의 신규 원전을 짓는 방안도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기술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 2%대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냈고요. 앞으로 해외 원전과 가스터빈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전 KPS 어제 7%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성공으로 향후 장기 유지 보수 정비 수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주 모멘텀이 작용해서 지속적인 실적 창출이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원전 해체 지원 시설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현재 월성 1호기는 해체 승인을 위한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데 12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원전 해체 사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인허가를 꼽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원전 해체 사업도 1, 2년 정도 빠르게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원전 해체 경험을 먼저 확보하면 해외 진출 기회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조선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LNG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선주 수혜가 예상되면서 연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운송 경로가 길어지자 LNG 운반선과 탱커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LNG를 영하 162도로 냉각시켜서 부피를 600분의 1로 압축해서 액화 상태로 만들어서 수송하는데요. 건조 기간이 일반 선박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소요돼서 가격 또한 일반 선박보다 두세 배 정도 높아서 고부가 가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카타르 중심이던 LNG 수요가 늘어날 경우 운송 항로가 길어져 특수선을 생산하는 국내 조선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미투자의 마스가 프로젝트 모멘텀까지 받아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조선 기자재주들 역시 덩달아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심화되면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LNG 시설 일부에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선주가 조선사에 인도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박 건조 계약은 일반적으로 선박 인도 시점에 계약 대금의 상당 부분을 받는 구조라 이 선박 인도가 지연되면 조선사의 현금 유입 시점이 늦춰질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부 LNG 운반선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반드시 손실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신규 LNG 프로젝트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LNG 선박 수요 확대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흐름 좋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전년 대비 약 40억 달러 규모의 수주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거라 내다보고 있는데요. 또한 HD현대중공업 미 해군 군함 시장으로 영역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조선업에 관련한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선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도 실질적인 추가 동력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계속되는 국내의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4가지 주도 섹터 살펴봤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이 연출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유현지였습니다. 트렌드 섹터 만나봤습니다. 개장한 지 15분 3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어떤 상황인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여전히 파란불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그 낙폭이 조금은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 시각 2.47% 하락하면서 5,4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조금은 줄어든 상태인데요. 1.34% 밀리면서 1,1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은 조금 다른 점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집이 조금 잡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이 9천억 원 가깝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4천억 원 넘게, 기관은 4천억 원 가깝게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개인이 200억 원 가깝게 소량 소폭 물량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300억 원 가깝게 물량 던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관 200억 원 가깝게 지금 물량 담는 쪽으로 지금 포지션 전환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났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흐름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파란불이 일제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의 25위까지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가만 미증시가 크게 밀렸었고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이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 $100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3%대, SK하이닉스도 2%대로 낙폭이 조금 더 키워졌고요. 현대차도 여전히 2%대 하락세,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5% 가깝게 비교적 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머지 셀트리온까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상황 살펴보시죠. 알테오젠과 지금 삼천락 제약을 필두로 바이오주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선멸적인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리가켄 바이오와 펩트론 시세가 좀 괜찮습니다. 각각 5%, 4% 상승불 켜고 있고요. 보로노이가 여전히 강합니다. 8%대 급등 나오면서 그래도 시장 하단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는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플러스권에 마감할 수 있었죠. 거래대금 상위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입니다. SK 이터닉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10%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석유 에너지 수급 위기를 계기로 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어제는 상한가 마감했고 프리마켓에서부터 강하더니 오전장에서도 10%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가스터빈 수주 본격화된다는 모멘텀 속에서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두산 퓨얼셀 지금 1% 낙폭 기우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가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지만 이 시각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강보합권에서 방향성 찾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 강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는 여전히 3% 밀리고 있고요. 흥국석유는 아무래도 이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 정유주 관련해서는 지금 시세 굉장히 좋습니다. 흥국석유 4%, 사료 관련주들도 시세 굉장히 좋은 흐름 포착되고 있다는 점까지 오전장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오전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